레코드본이 있기 때문에 저랑 또 따로 얘기해도 되고요. 제가 혹시 오늘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스크린 사이즈 본능적으로 조정하려고 워낙 제가 습관이 돼 있어서 혹시 그러면 지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선 좀 괜찮아요. 네. 오늘의 목적은 해밀토니안 MCMC에 대해서 굉장히 좀 concrete한 감을 좀 잡아보는 게 일단 목적이고,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지오메트리 사이드 얘기는 오늘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좀 concrete한 사이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사실 이거를 소위 심플렉틱 매니폴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이후에 다뤄 나가려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보였냐면, 이제 Q랑 P라고 부르는 거는 일종의 그냥 일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얼 밸류드 이제 QP를 일단은 주고요. 그리고 캐피털 H라는 이제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사실은 이거를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보면 U랑 이제 캐피털 U랑 캐피털 K를 이제 노테이션으로 써서 U는 이제 Q만 받고 K는 이제 P만 받아서 각각의 이제 포텐셜 및 키네틱 에너지로서 오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하려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Q랑 P라는 이제 리얼 베리어블들 두 개를 잡아놓고, 그래서 각 이제 펑션들은 이제 각 파라미터 이제 각 베리어블들만 이제 받아서 각각 이제 포텐셜이랑 키네틱의 합으로서 통상적으로 토탈 에너지를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잘 이제 아시다시피 U는 이제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쓸 때 이걸 이제 Q를 소위 이제 모멘텀이라고 사실 이제 부르고, 여기서 이제 이 P는 이제 포지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되려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물리로부터 이제 분모에 이제 매스 M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그냥 M은 그러니까 실제는 중요한 파라미터일 수 있는데 퍼포먼스적으로는 일단은 1이라고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여기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H는 지금 어떤 L2놈처럼 사실 보이는 어떤 컨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밀토니안이라는 컨셉 자체가 어떤 특정, 사실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H를 해밀토니안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토탈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도록 하는 플로우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다음에 이제 시스템 오브 OD 두 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Q랑 P가 지금 이 베리어블들이 T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커브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커브가 다음에 이제 어떤 OD의 시스템 오브 OD의 솔루션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리니어 ODE들이기 때문에 어떤 타임에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냥 형태가 너무나 concrete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Q랑 P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그래서 지금 Q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T 라디안만큼 움직이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디렉션으로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T를 만약에 음수로 바꿔주면 이게 클럭와이즈 디렉션으로 이제 로테이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각각의 타임을 고정을 하면, 사실 이게 네거티브여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단순화해서 포지티브 S를 고정을 하면 캐피털 TS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임 파라미터를 주는 것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지티브 리얼이 아니라 사실 모든 타임, 그러니까 정한 시점에서 사실 과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리버서빌리티를 실제로 고려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T마다 T 플러스 S랑 T 플러스 S에서 Q랑 P로 이제 어사인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단순한 경우에는 그냥 로테이션이고, 사실 이제 로테이션이 일면 이제 어떤 에너지 보존이랑 좀 잘 어울린다. 좀 그런 얘기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관찰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구체적인 관찰이고,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반화하냐면 Q랑 P라고 했던 거를 이제 D 디멘전으로 올릴 겁니다. D는 그냥 어떤 파이나이트 포지티브 인티저고요. 그리고 일단은 되게 표현이 애매한데,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Q랑 P를 받아주는 어떤 함수, 그리고 어떤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컨디션을 걸겠지만, 현재는 그냥 일종의 고유명사 정도로만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도가 있어요, 해밀토니안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저희가 OD를 생각을 할 때 이 정도 속도로 넘기는 정도는 혹시 나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까 요 두 이퀘이션이 실제로 H에서, 지금 H가 이제 캐피털 U 플러스 K에서
요것들을 더해서 나온 그 형태들인데 그거를 이 H 버전을 써보면 이 우변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우변 형태를 써보면 아까의 그 우변 하나는 P였고 마이너스 Q였던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H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일반화해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찰로부터 저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여기가 네거티브 사인이 있어요. 한쪽에는. 일단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이기 때문에 그 타임 레인지에 상관없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에서 이제 그 각 t마다 주어지는 QP에 대한 이 페어를 캐피탈 TS라고 적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이제 2D계만큼으로 확장하더라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그냥 표기법만 바꾸겠습니다. 혹시 이제 심플렉틱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어떤 이제 일반화를 염두에 놓고 일단 좀 흘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Q랑 P라는 이제 페어를 물론 이제 각각 이제 D 디멘전을 벡터들인데 그걸 이제 G로 그냥 모았을 때 아까 이제 그 두 개로 적혀 있었던 거를 하나로 모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GDT로 이제 기술을 해주면 이게 정확하게 그 어떤 J라는 어떤 매트릭스, 그 J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이제 2t by 2t 사이즈를 갖는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다이아고날은 제로고요. 다이아고날은 제로고 그 오프 다이아고날 쪽이 하나가 d by d 아이덴티티고 하나는 마이너스 d by d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냥 해밀토니안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자리 잡습니다. 이 형식으로 적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랑 아까 위에 쓴 거랑 그냥 다 같은 거를 그냥 다른 형태로 표기한 거에 지나지 않고 그냥 이 시점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그냥 어떤 의미에선 위에서 봤던 관찰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일반화를 한 것이다 정도로 보이면 좋겠어요. 눈에.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사실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아직 그렇게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어떤 이런 예시를 그냥 주고 그거를 일반화를 했다.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잡은 거에 대해서 성질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이제 해밀토니안 및 어떤 소위 이제 해밀턴 어떤 OD들을 왜 생각하느냐. 그 첫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밀턴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TS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T를 받아주는 것마다 이게 QT 플러스 S, PT 플러스 S로 어사인하는 게 어떤 솔루션 오브 시스템 오브 OD로서 웰 디파인드 됐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어떤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나믹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TS는 원투원 펑션이에요. 원투원 펑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니크니스 오브 그 솔루션 때문에 그래서 원투원이 사실 주어지고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TS의 그 인버스가 T-S라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예시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까 이제 TS가 저희가 봤던 예시에서는 그 이 형식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Q랑 P의 구체적인 형태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T배 이제 그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가 역할이다 보니까 그걸 마이너스 S로 이제 바꿔주면 그냥 그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로테이션이 그냥 되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리버서빌리티라는 성질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해밀토니안의 컨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뭔고 하니 해밀토니안 펑션에 대해서 그 t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체인 룰이 도는 과정에서 아까 조금 불편할 수 있었던 한쪽에는 사인이 플러스였는데 한쪽엔 네거티브를 주었던 이유 자체가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들이 체인 룰로 도는 과정에서 이걸 각각 이제 h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네거티브 사인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정확하게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콘크리트 이그젠플에서는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관적으로 기대하는 거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 괜찮으시죠? 세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사실 이제 어떤 일종의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어울리는 건데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는 어떤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에너지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다는 소리고 또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벡터 필드가 스페이스 안에 살고 있을 때 그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사실 제로여야 된다는 걸 어떤 정도는 직관적으로 지칭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트래젝토리의 어떤 t에 대한 이제 편미부단 것들을 가지고 캐피털 X라는 벡터 필드를 만들어주고 이 녀석의 다이버전스를 조사를 해보면 역시 여기다가 걸려있는 그 해밀턴 이퀘이션의 컨디션으로부터 역시 이게 제로라는 걸 역시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이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은 다이버전스 풀입니다.
그것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3번은 4번을 사실은 임플라이 하기는 해요. 근데 좀 독립적으로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해밀토니안 MCS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성질이 이 볼륨 어떤 그 볼륨을 보존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3번으로부터 증명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어떤 팩트로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직접 적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어떤 아규먼트 하는 방식은 D가 1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그냥 개수만 늘려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이 TS를 캐피탈 TS를 그냥 S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키고요.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키고 지금 이 녀석의 TS, 캐피탈 TS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써줍니다. 그걸 이제 그 캐피탈 BS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그 각각 이제 Q랑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 파트가 그 1 같은 걸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 계산 자세한 얘기는 별거 아니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취해주면 아까 역시 해밀턴 이퀘이션에서 그 사인 차이 때문에 요 사인 두 개가 정확하게 달라져가지고 캔슬이 정확하게 돼요. 캔슬이 돼서 1 플러스 그 어떤 이제 S 스퀘어 이상의 어떤 오더 텀으로 이제 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S인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일종의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사실 이제 염두에 두고요.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어떤 S를 사실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는 S 프라임이라는 타임에 대해서 그거를 n 등분해 줍니다. 그걸 다시 S로 잡을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S 프라임에 대한 걸 생각한다는 거는 이 S에 대한 거를 n번 트레젝토리를 합성하는 걸로 생각을 할 거고 어차피 유니크니스 오브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어진다라고도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합성을 해준 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그 각각의 그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건 그냥 다 사실 이제 곱하면 되는 거니까 ln을 씌워버리게 되면 그럼 결국엔 그냥 썸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ln이고 지금 여기서 생긴 게 1 플러스 썸띵인데 ln을 씌워놨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 저희가 그 학부량인을 가르치는 ln 1 플러스 x의 테일러 전개로부터 이걸 대충 x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퉁치는 형태로 적어보게 되면 그 썸 안에 이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n이랑 이 n제곱이 이제 분모랑 서로 캔슬이 돼서 이게 n분의 1 오더 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그 이게 일종의 그 볼륨이잖아요. 그런데 이 볼륨이 실제로 ln 씌웠을 때 제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지금 얘가 이제 컨스턴트 1이다라는 걸 이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D를 1일 때 보인 건데 그러니까 임의의 D에 대해서 같은 매트릭스 적어놓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는 볼륨을 프리저빙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번으로부터 다이버전스 프리로부터 사실 얻을 수 있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추상화는 그 심플렉틱이라고 부르는 그 성질이에요. 이 심플렉틱이라는 단어 잘못 부르시니까 이제 그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를 그 이제 접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지만 그 지오메트리 사이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보통 요렇게 아시더라고요. 이거 아니고요. 여기 Y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가끔 봤어요. 그래서 심플렉틱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그 이제 정의를 보기 전에 그 사실은 저희가 봤던 이제 볼륨을 보존하는 거는 뭐의 결과냐면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의 심플렉틱 프로퍼티의 결과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그래서 사실 요거가 진짜로는 관심사고 그리고 심플렉틱이라고 하는 요거는 볼륨 프리저빙보다 훨씬 더 센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심플렉틱을 걸면 볼륨 프리저빙이 되지만 반대는 일반적으로 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요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해밀턴 이제 ODE를 지금 이제 G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냥 싱글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J는 일단 요런 이제 어떤 매트릭스였고 그리고 지금 그 이제 BS라고 하는 거는 그 캐피털 TS의 자코비안을 이제 지칭해서 아까 요 형식인 거를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concrete한 J랑 이제 B에 대해서 이 형태가 지금 전부 다 concrete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그냥 그 계산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베리파이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D가 1일 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그 양변 그냥 넣어놓고 비교해 보면 얻어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요 성질을 심플렉틱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는지는 굉장히 이제 펀더멘탈하지만 일단은 형태는 요거를 이제 심플렉틱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성질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각각은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스들이에요. 각각은.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양쪽에다가 씌웁니다. 양쪽에다 씌우면 그냥 곱으로 이제 다 튀어나가는데 그 J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끼리는 서로가 캔슬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디터미넌트 오브 여기 이건 지금 트레이스를 지칭하고요. 트랜스포즈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이제 1이라는 걸 얻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역시 BS의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걸 이걸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디터미넌트 오브 BS가 1인 것과
이거랑은 좀 사실 별개의 문제니까 if and only if 그 일리가 없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J라고 하는 걸 부르는 거는 어떤 컨텍스트에 디펜드하긴 하는데 대개는 요거를 almost complex structure라고 불러요. 이 J를. 이게 뭐에 일반화냐면 이게 J라는 거가 제곱을 해주게 되면 물론 이건 지금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2by 크로스 2by 요런 이제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뭐에 일반화냐면 저희가 이제 R2를 C로 보는 시점에서 R2를 저희가 그 C로 이제 생각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I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90도 로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90도를 2번 돌렸으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180도가 돌아갔다라는 의미에 생각하고 있는 거의 일반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almost complex structure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것도 사실 컨텍스트에 굉장히 디펜드합니다. 좀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이제 조금 별개의 얘기를 리마크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다음 시간이랑 혹시 이제 필요하면 그 다음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콘크리트한 거랑 상관없이 제가 그냥 적어놓은 한 가지 그냥 어떤 재미 삼아서 적어놓은 리마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직 다루진 않고는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오메트리 얘기는 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생각해 주게 되면 저희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로 보고자 해요. 여러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다 칠게요. 매니폴드 정의 다 아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거는 소위 말해서 리마니안 매니폴드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뭐를 그냥 지칭하는 거에 지나지 않냐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로컬하게는 아마 다 정의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하게는 각 포인트마다 그 포인트의 근처가 RN의 어떤 볼이랑 비슷하다. 이게 매니폴드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든 점을 잡더라도 대충 어떤 RNA 볼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 리마니안 스트럭처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리마니안 매트릭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좀 상상을 좀 혹시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급을 좀 하는 건데 포인트를 아무거나 하나 고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매니폴드 위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특정 토폴로지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 하나 세운다고 생각을 하죠. 머릿속으로. 말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어떤 서피스가 있고 그 서피스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거기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접평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접평면은 수학적으로는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들고 있어야 돼요. 파이나이트 디멘션 벡터 스페이스. 그러면 저희가 그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리니어 알제브라가 알려주는 게 이너 프로덕트가 두 벡터의 각도랑 한 벡터의 크기를 결정해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거는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 그 포인트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지칭합니다. 이걸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르고 이 G는 가우스를 딴 거예요. 리만이 그 가우스의 제자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GP가 주어져 있어요. 각 포인트 P마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그 얘기는 로컬하게는 이 포인트 근처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쉐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벡터들이 어떤 크기를 갖고 두 벡터 간의 각도가 어떤 식으로 생겨 있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이해가 가나요? 로컬하게. 그러면 이 관점을 약간 상상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각 포인트들마다 전부 다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있어요. 이런 스피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점에서 요거를 세워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대충 휘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그냥 로컬하게만 바라보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이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가 그런 경향성을 정하고 있을 것이고 그거를 모든 점마다 다 반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이 G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G가 결정하고 있는 건 로컬하게 쉐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쉐입을 결정하는 거를 로컬하게 모두 다 결정해 버리면 글로벌하게 결정하는 거죠. 이걸 소위 이제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그래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근본적인 철학은 소위 말해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공간이 어떻게 휘어 있는지랑 상관이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본다면. 그래서 어떤 리마니안 매트릭과 어떤 그 휘어 있는 경향의 커베이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리마니안 스트럭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제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관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심플렉트 스트럭처는 방금 본 것처럼 어떤 거랑 좀 소위 상관이 있냐면 볼륨 프리절빙 이런 거랑 상관이 있어요. 뭔가 좀 전혀 좀 다른 약간 뉘앙스죠. 그리고 방금 제가 어떤 almost complex structure J라고 하는 거를 꺼냈고 사실 심플렉스 스트럭처 이런 거 아직 정의 안 했는데 여기서 수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다이어그램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새 이제 교집합의 어떤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되게 오랜만에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그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만약에 스트럭처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스트럭처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빗금친 거에다가 공집합 기호를 적어 놓은 건 무슨 얘기냐면 스트럭처가 두 개만 공존하는 매니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는 존재하냐면 세 개가 공존하는 거는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두 개가 공존하는 매니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개를 합쳐 가지고 존재하는 매니폴드를 케일러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의기도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성질이에요. 요지는 어떤 매니폴드에 주어져 있는 전혀 서로 다른 세 가지 스트럭처가 이게 물론 그 수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컴패러블한지는 얘기를 서술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대충 컴패러블하다고 칠 때 만약에 두 개가 컴패러블하면 반드시 다른 한 개가 존재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한 매니폴드에 동시에 있어야 된다. 네, 그 음소거 끄셔야 돼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그거에 대한 정리가 이름이 있나요? 두 아마도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이유도. 네? 그 위키피디아에서 케일러 스트럭처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정리 이름은 정확하게 뭐라고 네.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수학적으로 언급할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얘기를 넘어가려고 하냐면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얘기는 이제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이용해 가지고 MCMC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이야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뻔하게 어떤 소위 말해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로부터 어떤 결국에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매니폴드를 주고 오리엔터블 매니폴드를 주고 거기다가 코탄젠트 번들에다가 심플렉스 스트럭처를 줌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트랜지션 커널을 컨스트럭션한다. 이게 관련된 스토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논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심플렉스 스트럭처를 마치 그렇게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케일러 매니폴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심플렉스 스트럭처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머신러닝이나 어떤 이 세계관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있냐면 어떤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 세미나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로 보는 관점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예요.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고자 할 때 리마니안 스트럭처를 생각해야 되니까 리마니안 매트릭을 어떤 걸 줄지 생각해야 될 텐데 가장 많이 쓰는 건 피셔 매트릭입니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리마니안 매트릭을 줍니다. 그런데 타임 시리즈에 쓰이는 스태티스티컬 모델들은 그 피셔 매트릭 자체가 케일러 스트럭처를 자동으로 들고 있어요. 어떤 이제 AR 모델, MA 모델, ARMA 모델 혹은 이제 뭐 프랙셔널 이런 어떤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계열 어떤 이제 통계 모델들은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리마니안 매트릭이 자동으로 켈러 스트럭처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러 스트럭처가 있는 시점에 사실 심플렉스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CMC를 근데 이 심플렉스 스트럭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켈러 매트릭으로부터 오는 심플렉스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MCMC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리서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점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비단 코탄젠트 번들을 생각하는 이 어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만 어떤 HMC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제 현재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HE에서 샘플링의 순서가 시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타임 시리즈랑 거의 비슷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조금 견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들을 생각할 때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주고 그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혹은 어떤 probability density를 이제 모아놓는 거를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라고 보고 어떤 타임 시리즈 쪽에서도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이제 컴플렉스 필터들의 모임을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보고 거기다가 이제 피셔 매트릭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위 시퀀셜한 어떤 그 프로세스 자체를 지칭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 각각의 시퀀셜을 주는 그 모델들 각각이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한 원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건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방향으로도 얘기를 하기로 하고 사실 현진님께 제가 예전에 드렸던 레퍼런스들이 이쪽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켈러에 대한 요 얘기가 이쪽 레퍼런스들 사실. 그 타임 시리즈에서 쓰는 로우라는 표기를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 HMC나 아니면 MCMC 일반적인 유효 샘플 수를 구한 데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로가 그 오토 콜레이션이 전 샘플이랑 다음 샘플이랑의 콜레이션이 얼마나 있냐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샘플링에서 나오는 거는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하는 거고 이제 타임 시리즈에서는 데이터 옵저베이션 자체가
전에 옵저브드 된 이제 데이터들의 코릴레이트 돼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오토콜레이션이 있는 거고, 여기서 그 MCMC에서 오토콜레이션이 있는 거는 이제 마코브 체인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니까 이게 네네. 인디펜던트 그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코브 체인을 통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 포스테리어 샘플들이 코릴레이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그거에 이제 뭐 그걸로 에스티메이트 구할 때 분산을 구해보면 IID가 인디펜던트가 아니니까 뭐 분산이 좀 크게 구해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가 얼마나 코릴레이트 돼 있냐에 대해서 보는 거고, 이제 타임 시리즈 입장에서 보는 거는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코릴레이트 돼 있는 거고,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요? 네네. 그리고 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위 말해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들을 이제 어떤 그 다루는 이제 매니폴드로 다루는 관점에서 그 이걸 이제 브래그만 지오메트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떤 이제 매니폴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로 보는 것과 이 녀석의 어떤 듀얼 매니폴드를 동시에 보는 거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의 관점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한쪽이 이제 소위 말해서 플랫 지오메트리를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 커넥션이 아마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금은 좀 통용된 언어긴 할 텐데,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기준으로 플랫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커넥션을 주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제 한쪽 기준으로 플랫 커넥션을 주면 다른 쪽 듀얼 매니폴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대응되어지는 또 다른 매니폴드를 보는 건데, 그 다른 쪽으로도 이게 플랫 지오메트리가 개런티가 되는 걸 이걸 브래그만 지오메트리라고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서 불러서,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그 옵티마이즈하는 문제를 다른 쪽 듀얼 문제로 바꿔가지고 푸는 게 이게 소위 이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쪽에서 굉장히 어떤 자연스럽게 쓰는 테크닉인데, 오히려 수학 사이드에서 보면 이게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니폴드랑 듀얼 매니폴드가 심지어 호메오몰픽조차 깨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 사이드에서 보면 이게 퍼포먼스가 그냥 단순히 좋아진다고 억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쪽으로부터 반대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자연스러운지 봐야 되는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아이소몰픽 어떤 클래스조차 사실 아닌 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바꾸는 쪽에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론적으로 좀 약간 여러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계기가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좀 약간 사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언급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는 이 해밀턴 이퀘이션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볼륨 프리졸빙이 유지가 되는 그냥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Q에 대해서는 이 지금 모멘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입실론이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리즘을 돌릴 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입실론 얼마로 줄지. 이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이제 행사하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파라미터로. 그래서 이제 Q에 대해서는 어떤 딱 한 스텝마다 결정을 하게 한 반면에 P에 대해서는 2분의 1 스텝씩 가게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스텝씩 가게 하고, 지금 여기서 어떤 이전 스텝으로부터 정확하게 뭔가 더하고 빼주는 이 부분은 그 해밀턴 OD 그냥 형태 흉내내 가지고 나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U로 이제 지금 적혀 있는 거는 지금 H를 U 더하기 K로 아까 형태로 적어 놓고 그 형태에서 해밀턴 OD 적어보면 이 형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그게 전부이 돼. 근데 그럼에도 지금 PI는 왜 두 스텝에 걸쳐서 가게 하느냐가, 이렇게 해두면 이게 볼륨 프리졸빙이 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주더라도 지금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볼륨 프리졸빙이 되도록 맞출 목적으로 이런 거를 생각해주고, 이거를 이제 보통 설명할 때 그 오일러 방법보다 조금 더 나은 약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뭐 뭔가 단어가 와닿기도 하고 안 와닿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리프로그 메소드를 쓰는 게 예. 그 각 포인트들마다 해밀토니안을 구하면은 컴퓨테이션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아날리틱하게도 구해야 되지만 각 포인트들마다 그걸 다 구해서 트래젝토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계산이 힘드니까 이걸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은 저 입실로는 어떻게 보면 스텝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만큼 다음 스텝으로 뛸 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래젝토리 따라가면은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게 이제 가면서 이제 해밀토니안 그 트래젝토리를 따라가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코멘트나 또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이것도 중요한 파라미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키네틱 그 K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매스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잘 정해야 되는 일종의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어떤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MCMC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언어 자체는 어떤 스태티스티컬 그 메커닉스에 의존하는 언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펑션을 하나 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 실제로 그냥 어떤 특정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세워서 그 녀석이 어떤 엘리먼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수학 사이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이 오메가가 뭐를 지칭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소위 이제 그냥 되게 나이스한 바운디드 도메인이면 이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이제 요거가 공간이 되게 나쁘면 어떤 패스트 디케이를 적당히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지금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세우는 방법론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정의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특정 어떤 스퀘어의 인테그레이션인데 어떤 웨이트를 주는지마다 사실 어떤 이제 리서치 거리는 사실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작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냥 언급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요거가 받아주는 그냥 파라미터를 그냥 스테이트라고 이제 저쪽에서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캐노니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단어랑 깁스 메저라는 단어를 역시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어떤 가우시안 형태를 지칭하는 거고요. 가우시안의 어떤 웨이트를 갖는 걸 지칭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디스트리뷰션 나오는 프로바빌리티 P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형태이고 여기가 이제 에너지니까 어떤 스퀘어 형태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형태랑 일치를 하고 그냥 G는 그냥 노멀라이징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빌리티 되게 해주고 사실 저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T를 이제 보통 템퍼리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근데 어떤 특정 상수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렇게 이제 정의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 에너지에 해당했던 부분에다가 해밀토니안을 그냥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적용을 해주고요. 뭐 자연스럽습니다. 에너지를 대신에 해밀토니안을 쓰자. 그거 오케이. 그리고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이제 포텐셜이랑 키네틱의 합으로서 그래서 서로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해당되는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그냥 쪼개버립니다.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쪼갠 시점에서 지금 이제 P랑 Q는 별개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정희철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어떤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논지를 이 Q라는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것도 역시 코탄젠트 번들을 심플렉트 매니폴드로 보는 관점에서 역시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파라미터는 사실은 P보다는 Q 쪽이에요. Q 쪽이고 그래서 지금 U 오브 Q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면 그 어떤 프라이어 그래서 이 프라이어를 이제 파이라고 적겠고 그리고 이제 likelihood 어떤 데이터 기본 B에 대해서 그거 두 개 이제 곱으로써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형태로서 이제 여기를 모델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K 자체는 그대로 그 키네틱의 형태를 그냥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PI들이라는 인풋 베리어블들에다가 어떤 또 뭔가 붙어있는 적당한 웨이트들 그 형식을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데이터를 샘플링하자라고 하는 거가 일단은 HMCMC고 그 지금 여기서 해밀토니안으로부터 그 Q랑 P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특징을 따라가겠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P가 키네틱이죠. 네. 이게 거기서 샘플링을 한다기보다는 그 해밀토니안이 P 플러스 U잖아요. 네. 네. 이 U가 이제 포텐셜이었죠. 포텐셜 네네네. 에너지.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그 MCMC에서 보면은 나중에 지금 제가 지금 저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나 뭐 그런 걸 보면은 프로포저를 하거든요. 일단 어떤 덴시티에서 값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프로포저를 한 다음에 이걸 억셉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덴시티가 노멀 덴시티를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뒤로 뒤집으면은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큰 점이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리고 그 덴시티 위쪽에 지금 뒤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덴시티가 낮은 부분 그게 지금 제일 위로 가 있는데 거기는 운동 에너지가 제일 높고 이제 아니지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고 운동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인데
이제 여기서 그 저 P가 헷갈리네요. 키네틱이니까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랜덤하게 제네레이트를 해서 그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덴시티를 뒤집어 놓는데 공이 있는데 그 공을 얼마나 세게 튕길 거냐. 그거를 얼마나 세게 튕길 거냐를 그때그때 랜덤하게 보고 그거를 공을 튕겨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든지 가겠죠. 근데 그 덴시티가 가장 높은 부분, 뒤집은 상태에서 가장 밑에 부분에 으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그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억셉트를 더 많이 하는 거고 제일 위쪽에 있는 포텐셜인가? 아 헷갈리다. 사실 제가 뒤에 알고리즘 응. 적어놔서 그거 보면서 지금 해주신 얘기 다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제가 슬라이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이따 쉐어해도 되는데 일단은 네. 넘어가죠.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운동 에너지를 그 그때그때 랜덤하게 제네레이트 하는 거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T는요, 그 네, 보통 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는 데서 T를 처음에는 되게 큰 값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시뮬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1로 가까이 주는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는군요. 네, 처음에 이제 로컬한 부분에 갇히지 않도록 1로 고정 안 해주고 그걸 계속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T가 일단 고정된 상수 같은데 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좀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처럼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로컬한 부분에 아까 현진님 말씀하신 로컬한, 그러니까 만약에 덴시티가 바이모달이면은 그 산이 두 개가 있으면은 저거를 살살 튕기면은 한쪽 산에서만 놀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T를 크게 해주면 세게 튕기는 거죠, 공을. 그러면은 이쪽 산 갔다 저쪽 산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돌아다니면은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돌아다닌다 싶으면은 그냥 작게 해버리고 더 이제 잘 안 돌아다니고 한쪽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대로 놔두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가 결국에는 이거를 얼마나 세게 튀길 거냐예요. 그 노멀 덴시티로 보면은 T가 분산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산이 크면은 제네레이트 되는 값들이 작았다 컸다 엄청 할 것이고 그렇죠. 분산이 작으면은 0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공을 튀기는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분산 자체를 일종의 파라미터로서 컨트롤하고 싶다 정도로 저는 사실 느껴집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멘트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코멘트들 있으신가요? 보시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복붙을 해온 겁니다.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밀토니안 그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희철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거기서 이제 current state이 Q고 이제 어떤 Q라는 위치에 있고 이거는 위치 에너지고 노멀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그레디언트 U는 이제 스티피스트 디센트인지 어쨌든 가장 스티피스트 디센트죠. 지금 덴시티를 뒤집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입실론은 스텝 사이즈고 그쪽만큼 그렇죠. 이제 그 포텐셜을 잠시만요. 이게 그쪽으로 포텐셜을 보는 거 왜 마이너스지 근데? 이게 제가 저 위에 걸 한 번 더 복붙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형태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위에다가 더 입혀 놓겠습니다. 같이 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겨 있어요. 뭐 이 정도로만 해놔도 괜찮겠죠? 네. 네. 그런 다음에 P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I는 1부터 L은 뭐죠? L이 그래서 요거를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지 이터레이션 사이즈입니다.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가지고 구한 거를 L번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L이 아마 리프 프로그를 할 때 여러 개의 샘플을 리프로구나. 네네네. 그런 다음에 잠시만 지금 P가 포텐셜이니까 포텐셜을 원래 포텐셜에서 입실론만큼을 빼는군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내려가서 make a full step of position. 여기서 이제 리포로그 메서드를 통해서 L번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다음 프로포절 포지션까지 간 다음에 Q를 지금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일단 수식 자체는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거랑 다 일치합니다. P랑 Q에 네,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Q를 리프로그를 통해서 L번 점프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make half step moment. 포텐셜을 또 반만큼 가서 뭐 이거는 아까 네거티브 뭐 사인 붙어있는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current U는 current Q에서 U evaluate potential and kinetic energy at start and end of trajectory. current K는 뭐죠? K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키네틱이요. 아까 정의한. 그냥 정의를 하는군요. 네네네. 그냥 매스는 그냥 1로 그냥 두고. 이게 current 아까 current state이었고 이거는 proposed state이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냥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그 acceptance rate를 네네네네. 구하는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확률로 이제 이걸 accept 할지 말 건지를 정해서 이걸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냥 한마디로 아까 봤던 그 리프로그 그거를 그 L번 반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accept rate를 만들어서 할지 말지 그걸로 계속 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게 그냥 이겁니다. 한번 제가 더 적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억셉을 하겠다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그 보여드린 거랑 사실은 거진 똑같아요. 요 실제로 들어가는 내용만 빼고는 그래서 기존의 거랑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샘플링해서 만든 이제 Q스타, P스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어떤 더 에너지가 더 낮은 그게 사실 요기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더 영향력이 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받아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H가 지금 U 플러스 K로 적히니까 이제 concrete하게 지금 U랑 K는 지금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억셉 레이트 정하겠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전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이제 Q랑 P를 업데이트하겠다. 그게 그냥 실체입니다. 그러면 뭐를 기대할 수 있을 거냐면 Q랑 P를 샘플링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디스트리뷰션에 살고 있는 공간 자체에 어떤 사실이죠. 어떤 볼륨 프리졸빙이랑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뭔가 샘플링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장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이제 소위 읽어보면 어떤 그 다른 MCMC에서 랜덤워크 비헤이비어를 좀 이따가 이제 어떤 그림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페이지가 조금 남긴 해서 다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랜덤워크 비헤이비어를 보는 다른 MCMC들이랑 다르게 이제 요것들은 되게 어떤 전체에 좀 균등하게 좀 찍힌다. 요런 거를 장점으로서 그냥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MCMC 알고리즘인 만큼 중요한 게 어떤 소위 캐노니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인베리언트한 성질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적어는 놨는데 얘 그냥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볼륨 프리졸빙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Q, P 페어로 주어져 있는 스페이스를 그리고 이제 볼륨을 어떤 스몰 볼륨 하나 이제 V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피탈 V는 어떤 넘버예요. 포지티브 넘버라서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공간을 볼륨 V를 갖는 것들로 다 이제 첩법시킨 것들을 그 AK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AK로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볼륨 V를 각각 갖고 그 있는 그 서브 리즌들을 다 AK라고 부르겠고 그 AK로부터 이 리프로그 스텝들을 L번 해가지고 나온 이미지들 이제 아까 이제 P를 마이너스 P로 해주는 이펙트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BK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륨 프리졸빙을 어디다가 갖다 쓰는 거냐면 볼륨이 프리졸빙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총 K라는 인덱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파이라고 하고요. 파이라고 적겠고 지금 이 노테이션은 뭐냐면 y라는 영역에서 x로 넘어갈 때 accept 하는 그 확률을 이제 캐피탈 T, X 기분 Y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바로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임의의 인덱스 IJ에 대해서 만약에 I랑 J랑 인덱스가 똑같다면 I랑 J랑 인덱스 똑같다면 당연히 트리비얼하게 같고요. 근데 I랑 J랑 다르다. 그러면 각각이 다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I랑 J가 다른 시점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변이 다 0이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B랑 여기서 그 쓰이고 있는 거는 지금 B랑 A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인덱싱을 똑같은 IJ 그러니까 이제 총 개수가 같게 유지되는 과정에서 볼륨 프리저밍이 쓰이는 것밖에 사실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BK의 그 다음 스텝에서 남아있을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고 그 RX라고 하는 게 이제 X라는 거에서 리젝이 될 확률을 RX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BK에서의 확률 곱하기 리젝 그리고 AI라는 리즌에서 BK로 넘어가는 이제 그 이제 확률들을 다 더해주는 거가 지금 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쓴 위에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인덱스 순서를 스위칭합니다. 인덱스 순서 바꾸고요. 근데 여기서 이 썸은 지금 i에 대해서 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공통항이 돼가지고 이거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게 파이 BK, 파이 OBK가 공통이고 이거 그냥 적어보면 그냥 하나는 R이고 하나 1-R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어떤 MCMC의 이제 지금 요 상황에서의 인베리언트를 그냥 증명한 형태가 됩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이제 인베리언트 지난 시간에 제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제가 예전에 수업 들은 거 있었어요. 지금 까먹었는데. 요거더라고요. 저도 이게 인베리언트가 저는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이게 스테이셔너리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MCMC가 가서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이퀄리티 컨디션 있잖아요. 그 밸런스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순서 바꾼 건데 A 파이 A의 그 T BJ T BAI가 파이 BJ의 T A의 BJ랑 같다. 이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은 이 인베리언트 컨디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타겟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샘플링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랑 같아지는 그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 이퀄리티 성립하면은 그 MCMC를 통해서 그 마크업 체인이 가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버닌 샘플들 버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샘플들은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샘플들이라고 우리가 컨시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컨버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 형진님께서 뭐 올리셨는데 혹시 그 코멘트 있으시면 그 해주셔도 되고요. 그 제가 그 리프프로그가 아마 여러 개의 샘플 지금 그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신가요? 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이렇게 띄우면 될까요? 네네. 리프프로그가 여러 개의 샘플을 원래는 한 번씩만 저희가 가잖아요. 샘플링해서 그거 비교하는 걸 해서. 그런데 애초에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L은 11번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번 그 다음 거를 결정하고 그 오른쪽 거는 28번을 띄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튜닝 파라미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L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폼은 1부터 L까지 돌리는 것 자체가 그냥 리프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보시면 컨투어가 있잖아요. 저 컨투어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제 그 해밀토니안이 같은 포인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네네네네. 그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포인트. 근데 그거를 완전히 저 트레젝토리를 따라가기에는 컴퓨테이셔널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리프로그를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를 뭐 한 번 가면은 그 컨투어 라인에 있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너무 그 근처에서 프로포절이 되니까 이제 여러 번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멀리 여러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전체 스페이스로 왔다 갔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이제 대충 너무 튜닝을 해주는 거죠. 글로벌하게 탐색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L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은 지금 오른쪽처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게 좋은 그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요 그림이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 다음 순번에서 다음번에 혹시 누가 발표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 순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까지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지오메트릭 프레임워크로 다 옮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해밀토니안 캐피탈 H를 주고 그걸 이제 지금 K 플러스 U로 적은 다음에 그 각각의 레벨셋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이제 희철님이 말씀해 주신 등고선을 찍어 놓는 게 이게 지오메트리 언어로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각 이제 어떤 베이스 스페이스에 사실 파이버가 여기서의 레벨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HMC 쪽의 지오메트릭 파운데이션을 실제로 결국 살펴보면 심플렉틱 매니폴드를 사실 이제 세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파이버 번들 스트럭처를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버에다가 어떻게 지금 이제 에피션트 마르코브 커널을 주는 쪽으로 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지오메트릭 쪽으로 이제 어떤 HMC를 다루는 논문을 보면 결국에는 그 파이버 스페이스에 파이버에다가 커널을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느냐라는 거가 어떤 이제 묘지가 됩니다.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 이제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보았고요.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 어떤 그림 조금 보고 마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HMC의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 에르고디시티입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나 이제 정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정의랑 이제 대표적인 정리들 몇 개만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probability space가 기본이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easurable map T가 이제 주어졌어요. 저희가 그걸 measure preserving transforma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어떤 이제 각 보렐셋마다 혹은 각 이벤트마다 이제 풀백을 해준 거가 확률적으로 똑같아질 때 이걸 이제 저희가 그 measure preserving map이라고 부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정리는 한편으로는 한 100년 전이니까 여기다가 이 정도 증명해도 좀 이름이 붙는 거다 싶은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measure preserving transformation을 이제 주고 각각의 이제 이벤트 혹은 보렐셋을 이제 줄 때 이거를 이제 그 infinitely often 지금 이걸 n번 액팅을 해주더라도 그 almost every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B에 들어간 게 개런티가 된다. 이게 사실 이 알고리즘의 어떤 기저에 있는 이제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인베리언트 셋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뭐냐면 measure preserving transformatio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정확하게 이 지금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준 거가 정확하게 원래의 집합 A랑 같아지는 그런 셋을 인베리언트 셋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가 어떤 에르고딕을 정의하는 어떤 이제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저 프리저빙 트랜스포메이션의 에르고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냐면 이미의 그 인베리언트 셋이 그 메저 제로거나 메저 원이거나 둘 중 하나. 근데 메저 제로는 사실은 저희가 관심 가는 게 아니고 메저 원은 물론 수학적으로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지금 다 생각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인베리언트 셋이 일종의 그 전체 집합인 그런 것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가 그 에르고디시티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얼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그냥 붙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적어만 놨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정리가 이제 벌코브의 정리라고 해서 메저 프리저빙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고 인베리언트 셋들의 모임 자체가 서브 시그마 알제브라를 이룹니다. 그걸 이제 A라고 적을 때 그러면 임의의 에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요 지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이제 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민을 그러니까 평균 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 A에 대한 컨디션 expectation으로 이제 가고 만약에 그 T가 이제 처음부터 에르고딕이었으면 이 자리를 정확하게 X의 expectatio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정리가 가장 클래시컬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굳이 드린 이유가 이것들을 그 HMC라고 부르는 건 제가 그냥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HMC 알고리즘은 그 에르고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로부터 나오는 이제 트레젝토들이 어떤 특정 서브셋에 갇혀 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균등하게 퍼지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그런 류의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제 어심토틱하게 이제 어떤 인베리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컨버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어떤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튜닝에 디펜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 L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까 이제 현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사실 그 알고리즘 자체 그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로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적당히 이제 주기성이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한 모티베이팅 익sem플에서 이제 로테이션이 이제 사실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소위 이제 입실론 곱하기 L을 진짜 이제 딱 한 바퀴가 되도록 움직이고 있으면 좀 약간 좀 별로일 수 있다. 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들 좀 가져왔습니다. 그냥 비교용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제 방식과 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방식의 차이는 이제 요런 이제 랜덤워크 비헤이비어가 드러나지 않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어져 있는 스페이스를 약간 균등하게 어떤 이제 채우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냥 그렇구나 싶지 나머지는 좀 해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니까 더 좋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이렇게 샘플링이 되도록 다이나믹스를 선택했구나 라로 사실 저는 그냥 보여요. 그 이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근데 잠시만 이거를 보시면은 네네. 저희가 하는 게 이게 그 우측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지금 X축이 이터레이션이고 Y축은 이제 샘플된 값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모멘트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건데, 모멘트를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하자는 건데, 지금 좌측 거를 보면은 각각 샘플들이 코릴레이션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이 높은 케이스거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인디펜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결국 익스펙테이션의 x 마이너스 익스펙테이션의 x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그게 베리언스인 경우에는 그냥 각각의 베리언스들의 합으로 아니지.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베리언스들 녀석들은 그렇게 되죠. 베리언스의 네. 합으로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인디펜던트가 아니면은 텀이 하나가 더 붙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 오토 콜레이션이 이거 보면은 포지티브하게 콜레이트 돼 있으니까 분산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우리가 구한 에스티메이트 자체가 되게 분산이 커지는 거예요. 분산이 크면은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왼쪽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띠닝이라 그래가지고 한 저기 1000개 샘플이 있으면 한 20개씩 30개씩마다 하나를 이제 테이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오른쪽처럼 나올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결국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왼쪽만큼의 1000개 샘플을 가지려면 20개씩 버리면은 저기 2만 개가 필요하잖아요. 좌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테이션 오래 걸리니까 오른쪽 게 더 이제 빨리 끝나고 더 좋다. 사실 제가 좀 약간 그 지금 이 HMC들을 설명하는 레퍼런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무조건 더 좋다라는 뉘앙스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세상에 그런 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점을 사실 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더 좋긴 해요. 더 좋은데 뭐 이제 스탠 같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쓰지 않으면은 직접 코드를 짜가지고 샘플링하기가 좀 더 어려우니까 뭐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량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까 아 그레디언트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네요. 네. 네. 그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방금 그 리프로그인가 하는 것도 여러 번 하고 n번째 거를 선택하는 게 결국 오토 코릴레이션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에서 20개씩 버리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리프로그는 목표가 그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목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전체 스페이스를 좀 골고루 돌아다니자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고, 그 해밀토니안을 프리저빙 하는 조건 하에서 이제 골고루 돌아다니자는 그런 의미고, 이 지금 오토 콜레이션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진 샘플들 자체가 콜레이션이 더 낮다. 근데 그 두 개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후처리 목적 자체는 뭔가 유사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거기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지오메트릭 프레임워크로 옮기는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국에는 오리엔터블 매니폴드에서 심플렉틱 매니폴드를, 그러니까 코탄젠트 번트를 심플렉틱 매니폴드로 보고 그 녀석의 어떤 파이버 스페이스 스트럭처로부터 어떤 에피션트 마르코브 커널이 컨스트럭션 하는 이야기로 알고리즘을 이제 어떤 다시 생각하는 그 얘기를 좀 다음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것까지 듣고 어떤 레코드 일단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스트럭처를 바꾸게 되면은 결국에 바꿨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알고리즘에서 바뀌는 부분이 어디가 바뀌게 되나요?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잠시만 뭐를 어떻게 바꾸신다고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일단은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를 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저희가 해밀토니안을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수식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에서 이 Q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쓰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매트릭이 개입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는 매트릭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매트릭을 어떻게 골라줘야 되는지 자체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어떤 오리엔터블 매니폴드 자체에다가 심플렉틱,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을 주는 게 아니고 오리엔터블 매니폴드에다가 이 녀석의 코탄젠트 번들에다가 어떤 이제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 녀석의 자연스러운 심플렉틱 스트럭처로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는 과정에서 어떤 그 파이버 번들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해주면 그 원래 들고 있었던 매니폴드의 매트릭에 의존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퍼포먼스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이제 벡터 필드를 구하는 방식들 자체가 역시 이제 결국 미분이 들어가니까 그 매트릭의 초이스랑 의존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그 부분도 얘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답변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프로포저 트레젝토리를 따라갈 때 그게 어떻게 다른 트레젝토리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다른 방식으로 가겠군요. 네, 웨이트 뭐 어떻게 줄 네. 거냐? 그냥 네. 그 네. 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맨 위쪽에서 B 트랜스포즈 J 마이너스 B는 지금 넣어냈을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거기서 J 마이너스 1이 J가 아닌 J 마이너스 1이 혹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 가지고요. 그냥 대충 J랑 J 인버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기법 그냥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베리언트 설명하실 때 어고딕에서 프로버빌리티가 0인 셋이 그건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도론적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희가 메저 스페이스 혹은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정의하고자 하는데, 어떤 메저 제로만큼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려는 게 그 어떤 견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프로바빌리티 제로인 집합은 데피니션 2번에서요. 인베리언트 셋이 프로버빌리티 0 또는 1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까 1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르고딕이 지칭하는 건 저희가 오늘 줬던 모티베이팅 이그젬플에서 결국에는 이제 로테이션을 그냥 스페이스에다 가하게 되면 사실 당연히 매저는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전공자까지는 아니라서 우리가 사실 형제님이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딱 사실 에르고딕의 예시는 사실 로테이션밖에 제 마음속에는 사실 없어요. 딴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조금 바꾸는 그 정도는 되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쉬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는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